자, 이제 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체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뭐 분석하고 뭐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알지를 못해요. 일단은 삼체는 주호민 작가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거를 봤었어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알게 됐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거리가. 소재도 되게 독특하고 무슨 소설에 중국의 그 소설 상을 받고 이랬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확 갔고, 일단은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 소설이고 3권짜리 작품인데 저는 원작은 보지 못했고 이번에 넷플릭스 8부작짜리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소설 3개를 다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가 딱 8부작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약을 막 그냥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몇 개가 있었고 아주 훌륭하신 유튜버분들께서 요약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삼체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알진 못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다루는 그 범위나 소재 자체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거를 내용 파악만 해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재미를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원작 삼체라는 콘텐츠가 갖고 있는 재미에 거의 뭐 반의 반도 안 나왔어요. 그 넷플릭스 이번에 8부작 공개된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뭘 해갖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것까지를 다 알아야 이제 재미를 딱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삼체 작품인데, 요번에 넷플릭스 공개된 거는 소설의 1, 2권 정도를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공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화장실 문 잡고 열고 슬리퍼 정도를 신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아야 삼체가 재밌는 거거든요. 이건 뭐 거의 맛만 보여주는 정도로 이렇게 이번에 공개를 했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잘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체가 워낙 광범위한 진짜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라마로 특히나 비교적 제약이 없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소설이나 그런 걸로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판 실사 드라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싶었을 건데, 비교적 그것만으로도 참 평타 이상을 해냈다라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삼체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것이고, 드라마는 좀 루즈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보여주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연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렇게 과거와 현재 시점을 넘나들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진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시간의 정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뒤통수를 치는 반전을 자꾸만 주면서 그런 연출 방법을 좀 택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다 안 보여준 상태라 하더라도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잘하는 것처럼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그 놀라운 묘사들과 연출 방식처럼 그런 비슷한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삼체라는 게 재미의 포인트가 뭐냐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진짜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 코스믹 호러, 그 포인트가 재미의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도 이렇게 뭔가 생동감 있는 사건을 막 일으킨다든지 매력 있게 다가가질 못해요. 다들 무기력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삼체라는 소설 자체가 캐릭터의 매력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그들이 어떤 뭐 서사를 겪어가지고 거기서 막 재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루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재미를 느낄 만한 다른 작품에서의 작법으로는 이게 이제 지루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몇 가지 막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완전 초입의 초입도 얘기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야 될 재미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체가 처음에 이렇게 삼체인들이라고 하면서 막 외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끝판왕처럼 나오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그 일판왕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그 존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되게 그 싸늘한 그 정말 공포가 삼체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 말하는. 그래서 참 삼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컨텐츠예요. 제가 뭐 공상과학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봤던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사실에 기반을 한 듯 하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집요하게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상까지 받고 아주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거의 그 우리 옛날 영화 이성균 나왔었던 끝까지 간다를 볼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막 끝까지 하네. 진짜 막 여기서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네. 어디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네?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에요, 이 삼체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멸망을 피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더 거대한 존재들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다. 근데 그 상상력이 픽션적이지가 않고 이 되게 사실에 근간한 것 같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상상이라는 것이 무시 못할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자, 멱살 잡고 한마디로 작가가 똑바로 봐. 다 보여줄게. 끝까지 보여줄게 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상태에서 그것의 끝까지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막 펼쳐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점이 참 대단하고 재밌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제 삼체가 후속작이 뭐 나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다루는 범위가 엄청나서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만들어도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나 혹은 유튜버들의 요약본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버들 요약본이 좀 재밌어. 그 드라마보다는 요약본이 재밌고요. 아마 요약본보다 원작 소설을 읽는 게 재밌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근래에 알게 됐었던 콘텐츠들 중에서는 좀 신선하고 많이 이렇게 다가오고 생각할 거리를 줬었던 오랜만에 그런 작품이었어요. 원체 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별 생각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작품 어떤 걸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계, 우주는 어떤 공간이고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암흑의 숲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암흑의 숲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들은 다 그런 것들에 합의된 일종의 상태인 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가 발각이 되면, 암흑의 숲에서 어떤 존재가 딱 발각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누군지 모를 이 존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바로 우리의 호의를 배신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우주라는 공간은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몇천 년 뭐 그렇게 걸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즉시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암흑의 숲이라는 전제 이론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외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외계인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더 큰 공포, 나약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차원이, 그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원래는 10차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차원의 어떤 존재가, 외계 존재가 얘네들을 없애야겠다. 아까 암흑의 숲
눈앞에 그 근간을 둔 그 생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니까 얘네를 죽여야겠다고 하면서 9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9차원을 또 8차원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지금은 3차원의 수준의 우주 공간만 남게 됐다는 거죠.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운 좋게 살아남은 3차원의 존재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3차원도 막 그 나중에 2차원으로 쪼개고 막 그렇게 돼요. 그 대우주에 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뭐 결국 그렇게 끝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대우주적인 코스믹 호러 장르 전형적인 교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마운 거구나 라는 감각을 전해주는 그런 거죠. 마치 예전에 그래비티 영화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차원의 감각을 이렇게 선사를 해주는 작품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비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고민하고 우리 그냥 눈앞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참 그거 사느라고 아둥바둥 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라는 그 생물, 인간이란 생물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인 거고,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 안에 다행히 공기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같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없었고 중력이 없었다. 그 두 가지만 없었어 봐요. 우리는 바로 죽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죽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 어떻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게 다행히 있어서 공기가 있고, 이게 공기라는 게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런 거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기라는 게 사라져 봐요. 그리고 중력이라는 게 오류가 생겨서 중력이라는 게 안 생겨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내일 내가 무슨 뭐 먹고 직장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중요한가요? 살아 있을 수 있음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공기는 계속 있고 중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내일의 그 사소한 고민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비티를 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래, 맞아. 나는 이 지구적인 그 진실들, 관계들, 요소들 속에서 나라는 생물은 존재하고 살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참 내일의 내 고민들이 참 사소한 거구나, 그 우주적인 요소 앞에서는 참 나는 작은 존재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비티. 그래서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약간 삼체가 그런 비슷한 감각을 줬었던 것 같아요. 우주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참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뭐 그렇게 아등바등 할 거냐 라는 얘기들을 보통 전해주는데, 이 삼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공포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풀어냈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뒤통수를 서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씬은 당연히 그 배에서 썰리는 씬 그거 하나만 기억에 남고 딱히 이렇게 와닿는 장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